안녕하십니까. GBD 팟캐스트 호스트 장원우입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은 바로 2025년 하반기 GBD 채용 기간인데요. 앞으로 지원을 준비하실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최근 이제 GBD 합격자 분들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온 GBD 3기 맹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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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GBD 3기 박윤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회사에서 높으신 분이죠. 인바디를 직접 창립하시고 GBD를 기획하신 회장님 모셨습니다. 예, 인바디 차기철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멋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네, 오늘은 인바디와 GBD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선 인바디 하면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체성분 분석기죠. 여러분들 다들 어디서 처음 이제 인바디를 사용을 해보셨을까요? 저는 헬스장에서 사용을 했던 것 같고 지금도 제가 헬스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희 헬스장에도 270 모델이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병원에서 270으로 검사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메디컬과 헬스장에서 이제 보셨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GBD란 무엇일까요? 진영님 혹시 잠깐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GBD란 Global Business Development로 영업을 베이스로 CS, 인사, 회계까지 사업이 굴러가게 하는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직무입니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도 사업을 이끌어갈 힘을 갖게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입사하고 회사에서 배워서 해외로 파견을 나가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회장님? 그 해외 영업직하고 차이를 얘기할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해외 영업직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해외 대리점이 있다거나 그러면 대리점에 어떤 서포트를 하고 관리를 하고 어떤 목표가 주어져 있으면 뭐 매출 10억을 달성해야 된다 그러면 그 해외 대리점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때로는 출장을 가면서 이제 해외 대리점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이 GBD 프로그램은 내가 해외에 나가서 실제로 네. 콜롬비아에 나가서 너희 거기 가서 인바디를 판매하고 회사를 만들어서 굴러갈 수 있게 세팅하고 돌아오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우리가 하는 게 뭐 영업도 해야지 되고 회사를 만들어야지 되고 CS도 해야지 되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면 그거 회계 장부 정리도 해야지 되고 사람을 뽑아서 그런 것들을 다 운영하고 회사를 세팅하고 오는 거죠. 전체 직무를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회사가 만들어져야지 되니까.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혹시 지원하시기 전에 해외 영업과 다른 점이 혹시 뭔지 알고 지원하신 걸까요? 저는 알고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에서 해외 영업 직무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주로 제가 했던 일은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지사 좀 지원하는 그런 느낌이 컸어요. 그래서 본사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좀 번역하고 그런 좀 편집하고 이런 업무들을 위주로 했었는데 GBD는 직접 저희가 파견을 나가서 직접 저희가 거기 가서 영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해외 영업은 그 국내에서 해외 냄새 맡기 그런 약간 체험이라고 봤고요. GBD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직접 파견 나가서 이제 해외 나가서 해외 물을 마시는 그런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해외 영업직이라고 하는 거는 직원으로서 일하는 거고요. GBD는 나가서 자기가 경영자로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일하는 방식이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요 GBD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던 배경을 조금 보면 과거에 우리가 GBD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GBD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우리가 오랫동안 운영해 왔고 그렇게 해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일하면서 한 2, 3년 정도 일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일할 때 그 기량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더라라고 하는 걸 많이 느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어 자체만 봐도 해외 영업은 딱 영업만 뭔가 하는 그런 뉘앙스라면
GBD는 확실히 좀 영업, CS, 회계 이런 것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확실히. 그렇죠. 네. 그거를 뭐 다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때로는 두 사람, 세 사람이 그런 걸 맡기도 하지만 대개는 이제 CEO, CFO 뭐 이런 자격으로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이제 코너는 저희가 지원자들, 그러니까 예비 지원자들이 직접 이제 작성을 해주신 질문들을 회장님께서 직접 답하시는 시간인데요. 네, 잠시만요. 뽑아주시면 돼요. 이거요. 이거 뽑아 이렇게 뽑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안 열리는데.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면접 썰도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인바디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하시면은 1차 실무진 면접을 앞두고 계실 텐데요. 1차 실무진 면접은 신입사원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했고 그 면접 썰이 있다면은 듣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제2외국어가 가능한데 전 포르투갈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면접 질문으로 영어랑 포르투갈어로 인바디가 사용하는 BIA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라는 것이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답변을 역시. 제가 달달 외워서 왔었고요. 오히려 질문을 해주셔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 지원 동기 이런 아주 간단한 질문을 받았고요. 저는 이제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서 뭐 A vs B 약간 예를 들어서 재밌네요. 메시 호날두. 메시 호날두 그런 약간 기간 내에 일을 끝내지만 완성도가 낮은 사람 vs 기간 내에 못 끝내지만 완성도는 높은 사람 둘 중 누가 더 상사로 좋은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이 신입사원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어서 어렵죠. 제가 굉장히 전형적인 재미없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면접관 분께 평가를 들어보니 노잼이었다.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코멘트를. 네, 용케 그런 살아남았죠. 네, 그래서 제가 용케 살아남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마지막 발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라고 말씀을 이제 저한테 주셨을 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셔츠에 이제 버건디 색깔, 저 인바디 상징 색깔이죠. 넥타이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남다르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어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 동선을 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걸리고 뭐 몇 분 정도 걸리고 막 뭐 거리는 어느 정도고 주말에도 한 번씩 가보고 출퇴근 한 번씩 가보고 그런 어떤 준비성, 간절함 막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시지 않았나. 그 넥타이 본인 거였나요? 빌렸습니다. 살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돈이 없었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는 영어나 뭐 포르투갈어 이런 것까지 아니었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한국어로 진행을 하는 게 저만의 약간 그 테스팅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영어로 원어민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계속 진행해서 그거에 평가받고 그리고 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면접 때 엄청 긴장하고 왔어요. 그때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6층에서 그 면접 대기실로 이제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벌써 약간 풀 정장, 풀 수트를 입은 남성 두 분이 딱 앉아 계시는데 대기실이 아니라 지금 진행하는 거여서 막 엄청 긴장하고 바로 면접을 보는 줄 알았거든요. 바로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이제 풀 수트 입고 저는 이제 풀 그냥 긴장 상태로 딱 앉아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서로 이제 인사를 하는데 뭔가 되게 약간 수줍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냥 같은 지원자였어요. 지원자였고 저는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그냥 카라티에다가 슬랙스 입고 되게 편하게 왔는데 한국에서 확실히 다르다 이런 그런 썰도 있었습니다. 네네.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엄청 당황했어요. 엄청 당황했습니다. 훨씬 캐나다는 조금 캐주얼하게 입고 면접을 보는 편인가요? 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카라티 보통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하면 보통 카라티에 슬랙스면은 잘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회장님께서 혹시
해주실 말씀? 근데 아까 이제 장원호 얘기를 들으면서 잘못하면은 좋은 인재를 우리가 떨어뜨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질문도 사실은 밸런스 게임도 좋았지만 조금 더 저를 나타낼 수 있는 질문들이 좀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를 원작가님들께서 먼저 물어봐 주시면 저희 자신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더 좋을 것 물어보지 같습니다. 말고 처음서부터 처음에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제가 지원을 했을 때도 그때 처음으로 온라인 채용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참석하셨나요? 저는 그때 참석 안 했습니다. 참석하셨나요? 못했습니다.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어필할 때 그런 것도 제가 참석을 했었고 사전 질문도 남겼었다 이런 것들을 더 말씀을 해드렸더니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정도로 설명회까지 참석할 정도로 이 회사에 관심이 많구나. 약간 이런 점을 좀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인바디에 지원을 하면서 준비를 많이 한 사람 그리고 GBD에 대해서도 되게 열심히 내용을 파악한 사람 그런 사람 당연히 더 선호하죠.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도 혹시 다음 질문이요. 네, 뽑아주시면. 장완호 악력 테스트. 인턴 기간 동안 영업 과제가 있다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 인바디 GBD로 입사를 하게 된다면 교육 기간을 포함한 이제 3개월 동안 2천만 원의 실적을 달성을 해야 하는데요. 회장님께 그 영업 과제를 내주신 그 이유, 이걸 해야 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가 GBD로 나가서 해외 나가가지고 이제 살아남기 미션을 하는 거야. 가고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물건을 팔고 먹고 살아야지 되고. 그러면서 조금 키워야지 되고 직원을 한 10명, 20명 이 정도까지 키우고 매출도 뭐 10억, 20억 이렇게 달성을 하는 게 지금 GBD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에 하나가 영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영업에 대해서 알아야지 되고 나가서 자기가 우리 직원이 이제 한국에 있는 직원이 직접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도 거기 영업하는 거기 현지 이 사원을 뽑아서 영업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영업을 잘하고 있는지 또 팔로우업을 해야 되니까 영업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업은 나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어떤 사람한테 어필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성격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잘 못해. 수줍어하고 그러면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이면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적극적인 사람을 원한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영업은 젊었을 때 나는 꼭 해봐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조금 들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체면도 좀 더 생기고 그러면 가가지고서 막 뭐 이거를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제일 절호의 찬스는 신입사원으로 딱 들어와서 처음에 뭐 물불 안 가리고 아무거나 시키면 할 수 있다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이 나는 평생 동안 영업을 안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사실 저희도 영업 과제를 이제 인턴 기간 동안 수행을 했는데 각자 이제 어떻게 좀 영업을 하셨는지 좀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윤진 씨 혹시 먼저. 저도 영업 과제를 하게 되었고 매출 2천만 원 달성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은 뭐 메디컬 뭐 다양하게 들었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분과에 집중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냥 다양한 분과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한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 회사의 최수분 측정기인 BWA 2.0S라는 장비를 팔기 위해서 신장내과와 인공신장실 위주로 영업을 진행을 했었고 달성을 하게 되어서 운이 좋게도 달성을 하게 되어서 네 그렇게 통과했습니다.
사실 그 메디컬 영업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데스크 간호사분들을 1차로적으로 뚫고 그 다음에 원장님들을 설득을 하고 그 과정이 이제 있어야지 그 영업 과제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네. 정말 어렵죠. 저희도 정말 그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영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 혹시 썰 같은 것도 좀 저희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동선을 잘 짜는 게 중요하다라고 느꼈던 계기가 있는데요. 수원 쪽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수원 쪽에서 한 군데 더 돌아다니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빨간 버스를 탔는데 제가 분명히 하차벨을 눌렀거든요. 2층 버스여갖고 2층에서 하차벨을 눌렀는데 버스가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1층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하차벨을 눌렀는데 이미 버스가 톨게이트로 들어가더니 아이고. 거기서 이제 40분 동안 낙동강 오리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원에서 한남동으로 순간 이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허무하게 본사로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마음이 좀 조급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영업을 더 돌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한 번 못 갈 때 그리고 그렇죠. 많이 이렇게 멀리 갈 때는 특히 한 번 갈 때 다 쓸고 와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버스 배차 간격, 뭐 지하철 시간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으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죠. 준영님 혹시 썰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저요? 저도 뭐 저는 비슷하게 이제 뭐 같은 장비를 이제 영업을 하고 다녔고요. 저는 이제 내과에 좀 그 작년에 좀 덜 팔린 곳을 타겟팅 해보고 싶어가지고 좀 더 큰 도전을 해봐서 내과로 이제 수액 관련해서 이제 영업을 나가서 저도 운 좋게 한 대를 판매를 했는데요. 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한 원장님이 역대급으로 좀 저를 안 받아주고 싶으신 그런 표정으로 좀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노력해서 한번 풀어봐야겠다. 풀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이제 페이스 앵글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상각 거기에 이제 꽂히셔가지고 원장님께서 이거를 전문적 용어로 좀 메디컬 용어로 좀 설명을 해봐라 이제 요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근데 원장님 이게 대부분 영어라서 혹시 영어로 그럼 혹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여쭤봤는데 당연히 영어로 해야 되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아싸 물 만난 물고기처럼. 네, 저는 신났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뭐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약간 표정이 당황이 하신. 약간 왜 저 동양인 입에서 저런 영어가 나오고 있지 하고 되게 당황하셔가지고 기분 안 좋게 그거 다 틀렸다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나가라고 하셨어요. 지금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영어로? 지금요? 페이스 앵글에 대해서? 저 지금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회장님 영업설도 좀 듣고 싶은데 혹시 영업설? 네. 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약간- 썰이 뭐예요? 경험담? 경험담. 네. 내가 어떤 한의원에 갔는데 그 이제 한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막 이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도 또 찾아가서 또 설명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한의사 선생님 이 기계를 데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쓰시면서 거기서 이제 처방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날 환자들 오면 다 측정을 해서 나한테 이제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환자한테서 특별히 되게 좋은 전과 후로 되게 좋은 게 나왔어. 그래갖고 여쭤봤어. 이 환자는 어떤 처방을 했냐. 그랬더니 녹용 처방을 한 거야. 녹용 처방을 했는데 근육량이 확 늘어났어. 그래갖고 우리가 인바디로 근육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이 환자는 되게 좋아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렇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근육량이 늘어난 거는 정말로 좋은 약재로 그러니까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육량을 늘리는데 굉장히 서양의학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 하버드 병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을 때도 우리 선생님이 외과 의사이자 영양학 박사인데 이 사람이 목표로 하는 거는 환자들한테 모든 좋은 음식을 줘가지고 근육량을 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나고 만약에 이 사람이 근육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수술 후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죽기가 쉬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약으로 쓰고 있는 녹용이 엄청나게 좋은 약재인 거다 이게. 그런 걸 증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원장님이 그걸 사셨고 오. 그 얘기들을 내가 계속 하고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수십 대 기계를 팔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사례로 사용하면서 그 사례로 사용하면서 대단하시네요. 약간 소름. 그 결과지 들고 다니면서 녹용을 먹었더니 이렇게 좋아졌어. 녹용을 먹었더니 이렇게 좋아졌는데 네네. 그거를 과거서부터 녹용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네. 그냥 환자가 그렇게 얘기했고 의사가 좋아졌다고만 얘기를 했지 증명하기 어려웠는데 그렇죠. 여기 증거 자료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저희도 이거 끝나고 처방받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의원. 그 회장님 그게 혹시 몇 년 전인지 혹시 알 수 있어요? 그게 한 거의 30년 전이라고 한 30년 전. 우리가 이제 내년이 30년인데 이제 네. 올해 이제 29년인데 거의 이제 맨 처음에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갔을 때 한의원에 많이 갔었어요. 지금도 한의원에서 많이 사용해 주시고 계시죠. 처음에 우리가 한 20대 정도 팔 때까지 한의원에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한의원이 양방 의사보다는 시간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맞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든 찾아가서 만나서 영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양방 의사들 잘 안 만나 주니까 어렵죠. 한의원에 갔고 한의원에 가서 거의 한 처음에 20대 정도는 거의 한의원에 팔았던 것 같아요. 자, 이거 내가 한번 이번엔 나의 강력으로 누르시면 오.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GBD 인재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재상. 인재상. 뭐 해외 나가가지고 어떤 회사를 하나를 창업을 하고선 돌아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도전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나는 조금 당연히 고생스럽겠지만 나가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냥 편안히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키울 수 있고 경영자 연습을 되게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이제 사람을 훈련시키고 키우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실험을 했고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모든 그 노하우들을 다 결집시켜서 만든 게 GBD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해외에 나가서 이 비즈니스를 세팅하고선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 미션이 일단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이게 보내면 그 머릿속에 굉장히 뚜렷해. 이게 사명을 뚜렷이 가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국내에 있으면서 어떤 과제를 줘가지고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하라 그럴 때 이 사람이 그냥 뼛속 깊이 그거를 새기고 무슨 일을 한다. 거의 불가능.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해외로 나가면서 너 사러 돌아와야지 돼. 이렇게 미션을 주니까 이 미션이 굉장히 클리어한 거예요. 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어떤 간섭을 별로 받지 않으면서 자기가 뭔가를 해내야지 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지 되니까. 그래서 혼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정말로 창업을 연습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통 창업 그러면 자기가 돈도 어디서 빌려와야지 되고 혹시 망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건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되죠. 회사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거니까 가서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살아남을까만 생각하면 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면에서 뭐 막 불안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아도 돼서 가가지고 되게 집중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GBD를 원하는 사람은 나중에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연습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프로그램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고민해서 만드신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동안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조금 기획을 하셨었는지. 창업 프로그램들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야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 다 와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50명 이렇게 모이면 이제 창업 어떤 걸로 창업할 어떤 창업 과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힘이 되게 들어요. 그러면 뭐 한 3명, 5명씩 이렇게 팀을 이뤄 가지고 창업 과제들을 도출해 보려고도 했고 또 도출한 거를 또 추진해 보려고도 했고 그랬는데 이 기술 창업 과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이템을 제대로 발굴하기까지도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걸리는 거고 그걸 개발하고 그걸 또 실행에 옮겨서 영업에 옮기고 그쵸.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는 우선 그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춘 게 더 우선이다. 기술보다 이게 더 급하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자신을 가지게 하는 게 먼저 우선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어떤 기술자들과 같이 일을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GBD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GBD에 사람일까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사람은 지원 안 했으면 좋겠다. 우선 이제 나는 조금 편히 살래. 혹은 좀 더 안전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 편안한 길을 가고 싶은 사람, 뭐 그렇게 고생스럽게 뭘 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원치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이제 크게 이 길이 젊은 사람이 택할 때 큰 길이 있는데 하나는 큰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길이 있어. 의사가 된다든지 변호사가 된다든지 거기에 가면 열심히 공부해 갖고 하라는 대로 되게 열심히 해서 굉장히 높은 데까지 가는 거야. 잘하는 데까지. 그렇게 갈 사람은 그렇게 가시오. 여기 이 GBD라고 하는 프로그램, 인바디가 생각하고 있는 이 GBD 프로그램은 뭔가 자기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딱 길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가서 어떤 해외에 나가서 딱 던져져 있는 어떤 미션 하나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하라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 가서 이제 그런 일을 할 때는요 정말로 이 사람이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떤 문제를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지 될 거야. 그 속에서 뭐 거기 현지의 직원들을 뽑았는데 말썽 부리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떻게 이 처음에 그 시장을 뚫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게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그걸 다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내고 나면 나는 사람이 바뀌더라라고 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정말 나중에 자기 스스로 뭔가 창업을 한다거나 어떤 리더가 되는 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까.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거의 우리나라 어떤 기업에서 잘 찾아보기 어려운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못 봤습니다. 보통 해외 파견도 좀 연차가 쌓여야 되고 제 아는 지인분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좀 따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부양할 그쵸. 가족이 있고 이래야 좀 책임감도 더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내보낸다. 이런 것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3기잖아요. 근데 1기 그쵸. 선배님들도 지금 3분이 이미 나가 계시고 맞아요. 한 분이 더 네. 나가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짜로 저는 약간 글로벌 회사로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건가?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로 내보내시는 걸 보고 깜짝 근데 놀랐습니다. 다른 이제 큰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 이제 해외로 내보낼 때는 대개 막 임원금을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상당히 고참 직원들을 내보내서 어떤 성과를 잘 내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신입사원을 내보내서 훈련 목적으로 내보내고요. 이들이 거두는 성과가 그렇게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훈련용이기도 하고 훈련. 실제로 그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뭐 경험이 많은 사람 못지않게 신입사원들이 해낸다고 생각해요. 혹 예를 들면 지금서부터 라면 가게를 차리자 이렇게 지금서부터 1억 원이 있는데 이걸로 라면 가게를 차리자 이럴 때 한 50대 경력 임원이 하는 것과 20대 청년이 하는 것과 누가 더 잘하겠냐. 나는 20대 청년이 더 잘한다고 봐요.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이런 회사를 세팅하고 이게 창업하듯이 이런 회사를 세팅하고 살아남는 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때 누가 더 잘하겠냐. 나는 젊은 직원이 더 덜 못하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힘이 이렇게 저희를 높게 평가해주고 계시다니 감개무량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우리는 뭐 이미 그런 성공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면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젊은 친구들 내보내 갖고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책임감이 막중해집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법인을 차리기 위해서 호주에도 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데도 차인준 상무가 처음서부터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갔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의 아시아 법인의 김성은 갔고 그런 예에서도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데 다들 저 연차이실 때 파견을 나가신 거죠? 다 그 차인주는 그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와서 3개월 인턴 과정 끝내고 그리고 인도에 나갔죠. 김성은은 경희대 생물학과 나왔는데 이 친구가 들어와서 한 1년 정도는 내가 잘 모르고 있다. 한 1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과제 업무를 하다가 저는 똑똑하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우리가 말레이시아 법인 만들 때 너 여기 갈래? 그랬더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갖고 그분도 대단하십니다. 여직원이 21, 6, 7대 가지고 키도 조그맣고 왜소하고 가가지고 말레이시아 법인을 세팅하고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법인이 그때 당시에는 대리점이 한 5천만 원, 1억 원 정도 매출했을까? 근데 지금 올해 40억 매출하는 회사로 만들었어요. 오. 그때 그 김성은 법인장님께서는 지금 말레이시아 법인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게 거의 세팅을 다 했고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미국 동부 법인을 맡아서 이제 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법인장 대단하십니다. 2회신데 아직도 30대. 지금요? 네. 한 34, 5쯤 됐을까? 대박이다 진짜. 그래도 우리 회사 들어온 지는 한 10년 된 거죠. 와 10년 대학교- 사이에 네. 법인장까지 2번 하시고 그렇죠. 동기부여. 동기부여. 어마어마한 동기부여죠. 네. 저희도 잘만 하면 그럼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이제 그럼 다음 질문 예. 마지막으로 이제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바디가 선호하는 스펙이 있을까요? 이랬는데요. 스펙. 저는 스펙 잘 모르겠어요. 스펙은 예를 들어서 무슨 자격증 같은 걸 되게 여러 개 이렇게 이력서에다가 적어 오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 인바디에서 이제 채용하는 직원은 제가 욕심이 많아서 저는 수준이 되게 높은 직원이라고 생각해요. 수준이 되게 높은 젊은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냥 어떤 회사에 어떻게 해서든지 취업을 해야지 되겠다. 이 정도의 직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국내 어떤 회사에도 가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 회사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스펙이라든가 원치 않아요. 저는 자기 인생을 좀 멋있게 살고 뭔가를 해보고 싶고 그런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그 사람을 멋있게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노력하겠다. 뭐 원래 그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본인이 돼야지 돼. 주도적으로 이렇게. 네. 그렇죠.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대학교 때 막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아니면 내가 적성이 뭘까? 혹은 나는 내가 정말로 뭘 원하지? 막 이런 질문을 스스로 이렇게 많이 던져봤는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명확한 답을 얻기는 어렵더라고요. 저는 뭐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대학교 때 다 진로 고민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한다고 해서 명확하게 나는 무슨 사람이 되었다,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알기는 어렵다. 그냥 이제 진로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은 군대 갈까 아니면 대학원 갈까 취업할까 이거 결정을 맞아. 하는 그렇게는 하고 또 친구들이 또 옆에서 이게 하니까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그 고민의 결론은 그거야 그냥.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적성이 뭐지 나 뭐 해야 되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결론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요. 근데 제 생각으로 그 이유는 그때는 잘 그거 하기 어려운 거다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바디에서 과제 업무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또는 GBD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젊은 친구가 네가 지금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내가 다 알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선배로서 먼저 가이드를 좀 해준다. 그런 뜻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물론 본인이 되게 열심히 해야지 되고 거기서 뭔가를 이뤄내야지 되고 깨우치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러는 것이긴 하지만 그 환경조차 그 방향조차 사실은 본인이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나 선배가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스펙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교, 전공, 뭐 인턴 경험 이런 거를 아무래도 요즘 지원자분들께서는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이 잘 안 되게. 요즘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네,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스펙을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회장님께서는 그런 스펙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살 건지 그런 거를 조금 많이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우리 인바디의 채용에서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굉장히 저희가 그러니까 그 경력 사원을 때때로 조금 뽑기는 했는데 저희가 한참 동안 완전히 신입 사원 아니면 안 뽑는 기간이 한 20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력 사원을 안 뽑는다. 우리는. 지금도 나는 상당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력을 쌓는다거나 뭘 스펙을 쌓고 오지 말고 그 전에 그런 거 쌓기 전에 더 어린 나이에 더 젊어서 와라. 우리 회사에.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또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마이스트로를 졸업하고 오는 친구들을 되게 환영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에 와서 훈련 받아라. 대학교 가지 말고. 등록금을 아낄 수 있는 사실 좋은 기회죠. 대학교 가서 뭘 배우려고 대학교를 가냐. 너 정말로 네가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혼자서 인터넷 뒤져도 다 있는데 정말로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가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가니까 가는 거냐. 아니면 졸업장이 필요하냐. 요새 뭐 대학교는 다 누구나 다 나오는 거 아닌가? 뭐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일찍이 아주 어떤 그 일에 대한 센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스펙을 안 본다고 하시기에는 회장님께서 연세대학교 나오시고 하버드에서 연구를 하셨는데 네. 그거는 처음에 뽑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이 좀 똘똘하지 않을까 이런 확률적으로 그렇게는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그런 거는 다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그 이제 지원자분들께서 요즘 어떤 직무를 할까 막 그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GBD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그 직무 자유도를 부여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그랬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처음에 좀 의심을 했습니다. 네, 아 진짠가? 그러니까 영어, 뭐 CS, 회계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인가? 사실 그 의심을 사실은 했거든요. 회장님께서 이제 예비 입사자분들께 이런 관련된 좀 보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정말로 CEO가 정말로 되면요, 내가 이제 이 회사를 경영한다 그러면은 관리에 대해서도 영업에 대해서도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다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돼. 그래서 나는 다 조금씩은 다 경험시켜 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자기의 굉장히 이 주 특기 분야가 물론 있고 거기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지만 되죠. 문제는 사람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회사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이 잘하고 좋아하는 거를 당연히 시키지. 그래야지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실은 본인도 모르고 회사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을 한번 해볼까? 이게 처음에 주어지지만 그래. 그리고 우리는 계속 묻잖아. 너 뭐 하고 싶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자기가 5번 들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해지면 그 일을 안 시킬 이유가 없다. 그런데 사실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야. 그거는요 스스로도 무수히 많이 질문을 해야지 되고 그게 몇 년 걸리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면 나는 CS를 하고 있는데 영업으로 좀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해갖고선 안 바꿔주는 경우가 없는 것 같고요. 뭐 보직을 바꿔 주십시오. 그래갖고 본인이 원하는데 안 돼.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는 바꿔달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게 더 문제지. 오히려. 사실 공감이 되는 게 저희도 영업을 인턴 경험 때 영업 과제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정말 재밌었거든요. 재밌죠. 네, 잘 맞죠? 재밌었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거기서 약간 좀 저는 재미를 느꼈고 그거 외에도 저는 이제 인사 쪽을 좀 관심을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 쪽에서 이제 개선점을 좀 찾고 싶다. 그게 이제 과제 업무 제도잖아요. 어떤 그 회사의 문제점을 발견을 직접 그렇죠. 스스로 해서 이걸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과제 업무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사 파트에서 이제 특히 기존 이제 홍보 영상 같은 거는 회장님께서 어쨌든 일방적으로 정보 전달에만 좀 그친 것 같아서 그게 아쉬워서 저는 이제 회장님께 직접 신입사원들과 이렇게 회장님과 팟캐스트로 채용을 홍보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이게 아주 잘 받아들여졌고 지금 이렇게 팟캐스트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좀 맞습니다. 재밌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인사에 관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과제를 시작을 했고 그래 해봐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랬더니 우리 회사를 소개하는데 지금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는 거를 한번 유튜브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고 좋은 생각이네 그러고선 한 거예요. 그럼 유튜브를 더 잘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방법들을 더 이렇게 개발해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다른 분들 과제도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인턴 기간 동안 메디컬 영업을 했었고 하드웨어 그 저희 장비를 팔아보니까 소프트웨어도 한번 팔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프트웨어를 팔기에는 아직은 좀 개선점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개선점들을 직접 정의하고 파악해서 저희 회사만의 소프트웨어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업을 하다가 소프트웨어 기획팀의 파견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아주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재밌으십니까? 준영님 혹시 어떤 과제를 지금 하고 계실까요? 저도 뭐 똑같이 이제 인턴 기간 때는 같은 이제 영업
과제를 진행했었고요. 저도 한호님처럼 너무 영업이 즐거워가지고 저는 쭉 이어서 영업으로 일단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영업으로 연장을 하신 분이고 영업 하시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리고 저는 영업을 하다가 이제 인사 쪽으로 이게 정말 직무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진짜 다양하죠. 네, 회사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희가 과제 업무 제도를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게 어떤 문제가 회사에 있을까 뭐 이런 거 항상 저희가 고민을 하는데요. 때때로는 이게 좀 떠오르지가 않고 좀 과제 선정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울 때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좀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그런 과제 선정을 했다. 아니면 뭐 사례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은 지원자들도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게요. 제가 그 대기업에서 뭐 20년 일하고 경력 뭐 임원 이런 사람들을 우리 회사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이렇게 주어진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공장장 하십시오. 공장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보면 그 일을 아주 나는 너무 깜짝 놀라울 정도로 다들 일을 잘 못해요. 그렇게 일을 던져주면 잘 못해요. 왜냐하면 대기업에서는 우리가 흔히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어떤 틀 속에서 자기의 역할극을 계속 이렇게 하게만 배웠지 문제를 떡 던져주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훈련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과제 업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너 뭐 할래? 뭐 하고 싶은데 너 적성이 뭐야? 네 하고 싶은 대로 정해봐. 그런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도 이 사람이 그 과제를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장이 같이 생각해 주는 거야. 마치 내 아들, 딸 인생의 주제를 일의 주제를 찾아주는 것처럼. 그래서 뭐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그럴 수도 있고 뭐를 뭐 더 깊이 파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내가 하면은 좋겠다. 사실 일이라는 게요 어떠냐면 하나의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 일이 적성에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알아보려면 몇 년 일해야 될 것 같아요. 1년, 2년, 3년. 일이라는 게 꽤 많이 해봐야 사실은 내 적성이 뭔지도 알고 해볼 만한 일인가 이렇게 정하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회사에 들어왔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또 주어졌어.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뭐 계속해서 뭐 그걸 하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인사 발령을 해서 뭐 다른 부서 가라 그러든지 뭐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그렇게 가잖아요. 자기는 한 번도 이 일을 내가 해보고 싶은가 적성에 맞나 잘하나 이거 테스트해 본 것도 없이 그래서 이제 과제 업무는 네가 뭐 하고 싶으냐 그리고 그 일을 따라서 회장이 옆에서 계속 가이드를 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정말로 원하는 잘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아주기 위해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평생에 하는 일을 그냥 운명처럼 만나 자기가 정말로 많이 생각해 보고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하기보다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면을 더 고려를 해서 잘 정하려고 하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약간 과제 선정부터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좀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잘 하시겠네요. 일을 좀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의 본질을 좀 잘 파악한다. 글쎄요. 과제 업무 그러니까 내 어떤 일을 이 일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선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까 내가 경력 사원들이 들어와서 공장장으로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의견을 잘 못 내는 것처럼 그냥 신입사원으로 왔는데 야, 너 뭐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얼마나 막연하고 어려운 질문이야. 그렇죠.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다 일률적으로 다 영업. 그래서 3개월 동안 나가서 영업해. 그리고 이제 들어온 다음에 그다음에 뭐 할래?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차츰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직무와 과제 선택이 가능한 점을 진짜 많은 분들께서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히 다른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회사랑은 좀 다른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게 쳇바퀴 굴러가듯이 뭔가 일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서 이게 굉장히 또 변수가 많고요. 그래서 네 자유도도 높고 변수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과제 업무 제도란 뭘 하고 싶니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과제 업무 지금 이제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할 일을 정하는 건데 대개 내 경험으로 봐서는 대학교 때 우리가 무슨 전공을 이렇게 들어가 이게 나의 진로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방향을 맞추게 돼요. 특히 이제 공대 같은 데를 간다거나 이러면 자기 분야가 이렇게 많이 결정이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취업을 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게 자기 평생의 일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일은 내가 선택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일이야. 뭐 그 회사에 가면 무슨 일이 어떻게 주어질지 잘 몰라. 그리고 뭐 우리가 전공할 때 내가 기계과 가서 뭐 배우는지 잘 몰라. 가서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기계과는 완전히 다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회사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생각했던 회사의 일은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냥 평생 하게 된다는 거 되게 불행한 일 아닐까요? 만족도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5년 지나고 10년 되면 이제 그때 또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암만 생각해 더 이상 이제 또 마음대로 이렇게 직장을 옮기기도 어렵고 이제는 결혼을 해서 부양하는 가족도 있고 막 그러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죠. 그 일을 그냥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돕겠다.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신입을 좀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통하면서 특별히 경영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스스로 생각하고 일하고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경영 능력이에요.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디자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하게 하는 그래야지 일이 재밌거든요. 진작에 인바디 입사할 걸 괜히 대학원 괜히 간 것 같아요. 경영 배우려고. 대학원에 경영 배우러 가셨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좀 후회되네요. 이제 진작에 좀 지원을 했을 걸요. 그러면 다음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 파견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입사 후에 과제를 잘 수행을 하고 능력을 입증받으면은 해외로 이제 신입사원이더라도 해외로 이제 파견을 내보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신입사원을 내보내려고 하시는 이유는 이제 신입사원과 임원 10년 차 비교했을 때 신입이 좀 더 일을 잘할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내보내려고 하시는 건가요? 더 잘할 거라기보다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적응 잘한다. 또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람이 나이가 더 많이 들수록 경험이 더 많이 생길지는 몰라도 또한 머리도 상당히 자기 틀에 박힌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근데 우리 새로운 환경에 가서 새롭게 적응하려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의 능력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마 이거 보고 계신 예비 지원자분들도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원할 때 해외로 그러면 파견 나갈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어느 나라로 갈 수 있는지 그게 사실 저는 가장 고민거리였거든요. 그렇죠. 어느 나라로 가느냐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지 되고 지금 회사에서 어떤 나라에 지금 사람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고려를 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미국, 일본, 중국, 뭐 인도,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큰 나라들은 이미 다 법인들이 거의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 한 15개 나라 정도는 이미 다 정돈이 된 것 같고 그 다음 나라들을 이제 한 명씩 보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이 원하는 것과 상황과 이런 거를 맞춰서 매칭이 잘 되면 바로바로 그냥 결정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설령 법인이 지금 세워지지 않은 나라더라도 아는 나라에 가야죠. 법인이 설립돼 있는 나라에 갈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특수한 보직 임무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영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는 않게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미국에 없는 새로운 어떤 미션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다면 파견 인원을 선정하는 기준 사실 저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가고 싶기 때문에 보내주세요. 네. 기준은요. 1차로 이제 우리 회사에 그 선발을 했고 GBD로 두 번째 4개월 5개월간의 어떤 그 인턴 기간을 통과를 또 했고 거기서도 이제 선발이 된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의 나는 그냥 되게 열심히 과제를 할 의지와 그런 것만 있으면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1기에서 선발된 사람은 4명인데 그중에 3명이 가 있고요. 네. 그렇죠. 예. 2기에서도 벌써 몇 명 이렇게 정해져서 가고 있고 뭐 그렇게 본인이 원하고 또 적당히 이게 여기가 좋겠다 이렇게만 되면 갈 수 있고 또 그게 안 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여기 가면 좋겠네 이렇게 되면 그렇게 가는 거죠. 다들 1년 차 뭐 한 00년생 1년 2년 이내에 다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2년 안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했습니다. 저희도 얼마 안 있으면 여기서 다 이별해갖고 다른 나라에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그 능력을 입증받지 못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파견이 조금 힘들다고 이야기를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회사에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해서 쟤는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잘할 것 같아. 이래야지 보내게 될 것 같아요. 비용 말씀해 주셨는데 비용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비용은 네, 이제 궁금합니다. 어떤 조그만 나라에 한 명을 보내더라도 최소한 한 30만 불 그 정도 들어가고 대개는 한 번으로 안 돼서 2번 정도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4억 정도. 큰 나라는 한 50만 불 이렇게 보내고 또 잘 안 되면 한 번 더 보내고 그 정도. 한 번 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파견을 나가서 파견을 나가서 실적을 잘 못 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30만 불을 가지고 나가서 직원도 3명 뽑고 그래서 이제 영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직원을 한 2명 뽑고 뭐 이렇게 해서 사러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간 돈을 이제 축내기 시작하죠. 그러다 이제 그게 다 바닥이 나면 이게 돈 다 썼는데요. 그러면 이제 보내야지 되는 거야. 그럼 되게 혼나면서 이제 또 보내지. 이제 그렇게 안 되려고 이제 아둥바둥 어떻게 해서든지 아껴갖고 먹고 살고 살아남으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히. 그러는 사이에 이제 많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지 되는 거죠.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훈련이야. 그럼 그 실적을 내는 인재들의 어떤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일을 잘 하게 되느냐. 일이라는 거를 세상에 훈련을 안 하고 잘하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거를 훈련을 안 하고선 잘하는 모든 걸 우리가 다 훈련을 해서 잘하는 건데 일은 과연 언제 훈련을 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일을 훈련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혼자서 너 무슨 일 할래? 이렇게
평생 동안 이게 25살 될 때까지 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가고 있는 게 무슨 대단히 센 훈련이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을 하고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 자립을 잘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인재들의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일을 무수히 많은 일을 처리해야지 되는데 그 일들을 매우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 중에는 자기를 자제할 줄도 알아야지 되고 사람들하고 협력할 줄도 알아야지 되고 인정해 주기도 해야지 되고 그런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 이 사람이 아주 모난 사람이고 뭔가 결정적인 하자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조금 알고 있지 않아요?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절대로 무슨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뭐라든가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일을 잘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매우 상식적으로 매우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다시 얘기를 하면 그거는 굉장히 되게 똑똑하네 그런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과제 업무를 통해서 그 능력을 또 그런 것들을 것이고, 연습하는 거라고 봐져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 회장님. 이제 각자 생각하는 GBD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윤진 상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왔는데요. 근데 GBD가 디귿, 비읍, 디귿이다 보니 이걸로 그렇죠. 삼행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맹준영이 운을 한번 띄워주시죠. 네, 그럼 G, 질문하라. B, 방법을 찾아라. D. 되게 하라. 되게 저는 하라. 이게 GBD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저 마무리가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너무 준비를 해왔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이 회장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큰 사람 되기 프로젝트라고 좀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큰 사람죠. 여러분들도 지원하셔서 큰 사람 되십시오. 저는 이제 똑같이 이제 회장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인 게 다른 회사에서 진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꿈도 못 꿀 그런 기회를 여기서 이제 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얘기해요. 당연합니다. 네. 제일 중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젊었을 때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이렇게 설계하는 거는 되게 어렵다라고 봤어요. 나도 젊었을 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나 스스로 답을 잘 못 찾았던 걸로 미루어 봐. 그래서 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제로 궁지에 몰아놓고 그래서 GBD에 궁지에 몰아놓은 베이비들이라고 누가 번역을 했는데 궁지에다 몰아놓고 거기서 살아나야 된다. 이런 클리어 미션을 주는 방법으로 이 프로그램을 디자인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편안한데 억지로 고생하면서 일하기 되게 어려워요. 옛날에 보면 아주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 굉장히 가난해서 그 가난을 극복하려고 하면서 훌륭한 사업가가 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이런 사람들을 억지로 어렵게 하려고 지금 해외에다 보내서 궁지에다 몰아넣고 지금 서바이벌 게임을 한번 하려고 하는 게 GBD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도전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한 문장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지에 몰아넣어서 살아남기.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인바디 팟캐스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원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2025년 하반기 채용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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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많이 해주세요.